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쩌면은 달나라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 변호사 그런 걸 생각하지만 어쩌면 정말 아마존 강에 개구리 뒷다리 연구를 한다고 들어앉아 있을지도 모르고 우주 비행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와 결혼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국제 결혼이 또 많아지고 또 어쩌면 우주인과 결혼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전천후 요격기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와도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60개 유치원이 조인을 했는데 제가 저걸 만든 동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무서운 암, 고혈압, 당뇨병 이것이 전부 다가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알다시피 이 생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자. 그것이 제가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을 만든 배경이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정말 지멋대로입니다. 떠들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참을성도 없고 쉽게 좌절하고 화난다고 폭력, 충동, 묻지마 살인, 자살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래도 괜찮겠느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인간뇌입니다. 요게 여러분 회색 부분 요거는 동물뇌라 그러기도 하고 변연계라 그러기도 합니다. 동물도 요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뇌와 이 동물뇌 사이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화 전두피지라, 여러분 이게 전두엽입니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서 인간이 인간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심피질 중에서도 이 전두엽이, 그러니까 전두엽의 일부가 이게 안화 전두피질입니다. 눈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딱 여기가 문제다 하는 것이 미국의 뇌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짧게는 OFC라고 합니다. 오르비탈 안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두엽이라는 뜻이고 콜텍스 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OFC라고 그러는데 저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97년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여러분 이 심피질과 이 동물뇌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좀 더 먹자. 이건 동물뇌입니다. 그러면 심피질은 야 그만 먹어. 이 사이에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화가 났으지만 한 대 치고 싶어. 그건 동물뇌입니다. 공격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인간뇌가 야 인마 그렇다고 때리면 되나? 안 돼. 그 인간뇌가 말립니다. 이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기능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 동물뇌에서 이 공격적인 이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감정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안화 전두피질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해가 갑니까? 야, 옳지. 역시 구로가 다르긴 다르다. 질이 정말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인간뇌는 크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2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층은 저기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변연계라 그럽니다.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은 심피질입니다. 요 중에 하나가 이 전두전야라 그랬죠. 여기 이제 안화 전두피질 OFC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동물뇌와 인간뇌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걸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됐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피질이죠. 이 인간 뇌입니다. 이게 최고의 고등뇌입니다. 요거는 편도체라는 게 이게 원시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편도체라 그럽니다. 화가 난다, 이 새끼 때린다. 이게 편도체가 화가 나면은 사람을 때리게 되고 폭행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원시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이 편도체와 이 인간 뇌, 전두뇌 사이의 연결회로, 요게 바로 OFC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요 연결회로가 잘 발달이 안 되면은 동물뇌를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요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가 요 신경망입니다. 이게 그물이죠, 그물. 여기 그물이 잘 형성이 되게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EBS에서 아이의 자기 조절력, 감정 조절 능력이 인생의 평생을 지배한다 하는 5부작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5부는 아직 안 돼서 4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아마 2부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게 이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뇌과학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 잘못되면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이라는 것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애착과 신뢰가 형성이 되고 감정 조절 중추가 발달이 되어야지 인간다운 덕목,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인간력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게 만약에 발달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되면은 자기 감정 조절, 공감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조절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전부 자기 조절력, OFC가 잘 발달이 돼야지 저런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능력이 길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걸 잘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요 2돌 전에 발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돌 전에, 적어도 한 3살까지는 저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발달이 되려면 적절한 억제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가. 그 대신에 너무 그래 오냐 이렇게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안 돼 하는 말도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게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아이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울면은 또 당장 옆집에서 과음을 지르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를 안 울리려고 그러고 아이 중심 양육법이 우리 한국에는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스포크 박사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중심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노라는 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감정을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절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회로가 너 노하는 자극이 줘야지 억제하는 회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자극이 없는데 여러분, 억제 회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적어도 2돌 안팎에까지 여기에 형성이 돼야지 그 이후에는 형성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이게 적어도 한 3살 전에는 이게 다 형성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라 그러면은 안 돼라는 자극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 조절력의 기본 증상은 여러분 내가 아까 몇 가지 쭉 설명을 했지만 이런 아이가 됩니다. 저게 만약에 조절력이 형성이 안 되면은 정말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아이가 인간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주된 증상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또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가령 양성증후군이 있어요. 성질이 급한 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이, 폭력적인 나이, 산만한 나이, 이 도피적인 음성증후군도 있습니다. 학교 안 가겠다 한 나이, 혼자 숨어서 있는 나이, 소심공포증, 우울한 나이,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가 발달이 안 되면은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입사는 IQ, 출세는 EQ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EQ라는 걸 저걸 잘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해서 정서지능이라 그러는데, 이 정서지능 한번 보십시오. 이게 6대 조건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잘 아는 능력. 아, 내가 좀 성이 났구나.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생각과 감정을, 또 분노나 욕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이거, 긍정적인 인생관, 여러분 자신감 끝까지 해내는 지속력. 이게 여러분 아까 OFC가 발달이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OFC가 발달이 하지 않으면 EQ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EQ가 발달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로 사회적인 성공이나 회사 들어가더라도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OFC라는 말이나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말이나 EQ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EQ를 잘 아시니까 내가 이걸 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까 하여튼 3살 전에는 이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데, 그럼 3살 전에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세컨드 스텝 트레이닝이라고 훈련을 따로 시킵니다. 그럼 대개 한 반의 아이들은 구제가 된다, 조금 나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2돌까지는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이 유치원에서 계속 훈련을 잘하면은 아이들은 신경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훈련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 왜 애를 안 낳느냐? 자기 언니가 애를 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에 낳은 엄마는 둘째 아기를 낳지를 않습니다. 하도 혼이 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 우리가 아이 위주로 키우면, 제가 아까 그랬죠? 엄마 중심이어야지 아이 중심의 양육을 하면은 엄마가 못 견뎌납니다. 여러분 짜증스럽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런 불행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이 중심의 육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엄마도 좀 편해야 된다. 이게 엄마 중심의 육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것도 뭐 전문가들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언제든지 젖을 줘야 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 딱 정해놓고 주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여러분들은 그냥 애만 울면 자동적으로 가서 안고 젖부터 물리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조금은 규칙적인 수유가 좋고 6개월 좀 지나면 이제 이유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까지는 아이들은 전폭적인 사랑을 줘야 됩니다. 특히 처음 6개월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조금 느린 아이가 있느냐면 엄마는 굉장히 급해요. 또 이 기질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좀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급하고. 그럼 이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 때는 정말 아이들은 다 발전하는 속도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육아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조절력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방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정은 뭐가 문제냐? 방임형이 많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대체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방임형이 많습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이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방임형은 요즘은 이제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애정일변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정도가 있지 너무 과잉은 안 되겠다. 방임도 안 되고 애정 과잉도 안 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우는 의미를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뭐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괜히 응석으로 우는 건지 혹은 운동으로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울 때는 얼마간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애정을 주되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왜 우느냐? 우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컷 울어야 돼요. 그 울어야지 이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은 울 때는요, 생각하는 시간이고 온몸 운동도 되고 폐활량, 혈액순환에도 좋고 때로는 아이들은요, 괜히 응석으로 우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받아주다가는 응석바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애정을 주되 우리가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운다고 무조건 뛰어가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는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냥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럼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말이 육아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뇌과학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 아이들은요, 이 망각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 엄마 말을 안 듣고 야단치고 이럴 때는 찌르 울다가 뭐 신나는 일이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 깔깔거리고 또 놀고, 여러분 애 키워본 엄마들은 다 그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 3살 이전까지는 기억의 저장력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3살 이전까지는 거의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애착 신뢰 관계가 완전하면 그때 엄마가 작은 제지나 억지, 한다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너무 우는 거 그냥 놔두다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많은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겁을 내고 있지만 그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위험한 짓을 할 때, 여러분 벌건 정말 난로가에 간다거나 또 가서는 안 될 곳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규칙을 깰 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 하루 여러분 식당에 요즘 가보면은 애들이 막 운동장처럼 뛰어놉니다. 말리는 엄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참 아이들은 키워보면 어차피 꾸중을 해야 될 때 있지만 꾸중은 근본적으로 짧게 해야 됩니다. 뭐 체벌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학자들이 왼종일 있어봐야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체벌은요, 내가 화가 날 때는 이 증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보면 완전히 자기 엄마 화가 나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애한테. 이제 이런 체벌은 정말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반항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돌을 지나갈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지가 하겠다 그럽니다. 밥도 지 손으로 먹겠다 그러고 먹지도 못하면서 반은 더 흘리고 내버리죠. 그러면서 지가 하겠다. 이게 이제 반항기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게 바로 자립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지발로 서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자립을 시키는 것이 양육의 전 목적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지발로 부모 의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돌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 계속 묻는 질문 공세가 옵니다. 왜 그런데? 아파? 엄마 왜 아픈데? 계속 왜 그러냐 묻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는 과제가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3대 과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사회성 조절력. 여러분, 제가 아까 한 2돌쯤 지나고 한 3살쯤 되면은 이 자기 조절력의 하드가 형성이 된다. 이 하드는 신경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유치원 때 계속 자기 조절력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사회성 훈련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를 더 개발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아이들이 이미 하드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부드럽게 소프트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인간은 건강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력입니다. 인간은 발전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버릇도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또래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골목동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나가면 아이들이요, 골목동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아이들은 다 크고 자라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골목이 시끌벅적해지면 아하, 이놈들이 오늘부터 방학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골목동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아이들이 집단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은 정말 이런 단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에는 생활 습관은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듬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아이는 밤 10시 이전에는 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잘 자라지 않느냐? 요즘 엄마 아빠 생활대가 귀가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그때까지 아이들이 깨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10시 전에는 재워야 됩니다. 왜?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키가 안 큰 아이들이 엄마가 성질 급한 엄마가 소아과에 가서 성장 호르몬을 맞춥니다. 그걸 또 안 해주는 의사도 있지만 또 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근데 그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시간에 자거든요. 여러분, 잘 잔 나이가 잘 큰다 한 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리듬 습관은 최소한 밤 10시 전에는 재워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최소한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시간은 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고 아침을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꼭꼭 정말 씹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깅을 가르칩니다. 내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어떤 게 조깅이냐? 조깅은 조깅 플러스 워킹입니다. 이게 조깅 하듯이 하되 걷는 스피드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깅입니다.
그 대신 이제 반드시 이 앞발부터 먼저 디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딱 그저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평행선 위를 달린다 그 생각하면은 발이 평행으로 됩니다. 그러면 특히 여자아이들은 걸음걸이가 이뻐집니다. 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체조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두뇌 발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왜 이게 체조가 중요하냐면은 마음 습관 얘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명상을 잘 못합니다. 나도 저게 명상이 되겠나 긴가 민가 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명상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명상 음악만 나오면 저 개구쟁이들이 쫙 앉아가지고 명상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래만 저게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것은 명상입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항상 편안한 자세고 여러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게 바로 명상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상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강점 지능이라 그러기도 하고 적성 지능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소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타고나면은. 그는 여러분 어떻게 찾느냐? 첫째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게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잘 되고 또 신나게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참 어릴 적부터 사람을 잘 사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성찰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든지.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강제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공부하는 거 이거는 만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걔는 뭐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멀쩡한 아이라는 것은 공부가 싫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강제를 좀 시켜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천재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이런 강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새끼한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것은 대개 성적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은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보이는 학력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학교 성적이 말합니다. 아이들 성적표요. 이거는 보이는 학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안 보이는 학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학력이라는 것은 사고력, 표현력, 창조력, 응용력, 지도력 이것은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생활난에 많이 쓰게 있습니다. 얘는 참 근면하다. 얘는 참 다른 애한테 참 잘한다. 여러분 그게 이 아이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생활난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이거는 양쪽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넓게 유능하다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할 때 이 아이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측도협이라는 데가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여기 기억의 저장 창고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는 어디가 분배되냐면 게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여기만 작동을 하고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하는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걷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지각신경, 운동신경이 발로 내려갑니다. 들어라, 내려라. 여러분 내릴 때는 이 발밑이 안전한지 가시는 없는지 돌은 없는지 방석은 없는지 팔을 흔들고 균형을 잡고 여러분 바람을 맞고 내가 지금 약속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지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전신전뇌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올라갑니다.
보이는 실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이는 실력은 이 아이가, 여러분,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라 그러던데, 여러분 축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패스를 하랴? 드리블을 하랴? 패스를 하면 누구한테 하랴? 여러분 패스를 하려 그러면 이 운동장에 있는 적군과 아군의 포지션이라든가 걔가 어디 있는 위치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페인팅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도 계산해야죠. 그라운드 컨디션 계산해야죠. 내가 절마한테 패스를 하고 싶은데 절마는 이런 공을 처리를 잘 못해. 그럼 다른 애한테도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전체적인 판단력이 순간적인 판단력입니다. 이건 뭐 우물쭈물 할 영화도 없어요. 그러다 뺏기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할 때 아예 하고, 여러분 정말 그냥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뛰어노는 아이들하고는 어느 쪽이 더 머리가 발달하겠느냐. 잘 뛰어노는 아이가 머리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머리가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신 전내 운동을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요,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곱이면 넘기면 참 쉽고 재미있어. 우리 아이들은 첫 고비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공부가 싫어요.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첫 고비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 머리가 좋습니다. 다만 성적이 나쁜 것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 인생은 정말 깁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뭐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초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초조한 이런 양육법이 주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 실제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분 내가 아까 적성을 내가 8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내가 이 길에 들어가서 성공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후반에 그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그전에는 괜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많은 일을 시켜봐야 되고 많은 기회를 줘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뭐 외통수였습니다. 의과대학이라는 게 또 원래 그렇습니다. 뭐 달리 무슨 초이스가 없습니다. 뭐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냥 시험 치러 가면 시험 치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으로 딱 한 가지 더 부탁하고 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절대로 정신과를 찾는 아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뭐 이 박사 우리 아이야 왜 어떨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5%가 정신과를 찾고 있습니다. 65%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 그러라는 보장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는 아이를 만들지는 말자, 그런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고,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